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12월 1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음 주 주식이 좀 오를지 떨어질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랑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5G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도 이제 계속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이제 떨어지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죠. 0.4%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한국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미국 증시가 0.4% 정도 떨어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약하고 모멘텀에 과민하게 좀 반응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2% 빠지니까 중국 시장보다는 좀 덜 빠졌죠. 덜 빠지긴 했는데 뭐 연속 3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미중무역 전쟁이 1차 합의가 원래 연말까지는 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도 좀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이제 따라서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인권법에 서명을 함으로써 약간 그런 1차 합의에 대한 확실성이 좀 떨어졌죠. 불확실성이 좀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 또 11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주식시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날 토요일 날 이런 또 기사가 나왔어요. 3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좀 추가적으로 면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이제 파토가 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는데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계속 그 소강과 이제 악화 국면을 계속 반복해서 나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견은 몇 미리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미 무역 합의를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또 한국 모멘텀이 그렇게 또 완전히 여기서 그 대폭락을 할 그럴 장은 또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저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하락 추세가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600, 한 618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1, 2%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항선도 깬다면은 그 아래 이제 500선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이제 열어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상에서 쌍 고점을 만들고 이제 하락을 하고 또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봉 자체도 음봉 자체도 이렇게 작지가 않죠. 상당히 좀 큰 모습이어가지고 굉장히 당분간 이 매도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그런 부분일 텐데 저는 여기서 바로 막 5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8월 달 그리고 이제 2018년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하락을 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1차 타결이 만약에 된다면은 다시 이제 반등 우리 모멘텀을 타고 좀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면 코스닥이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단기간에 꺾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한 620선 정도에서 지지가 받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쌍바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쌍바닥을 만들고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할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계속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1차 합의가 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에는 다시 또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타결 가능성보다는 좀 낮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아시겠지만 다들 굉장히 고점에 있단 말이에요.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것처럼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락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모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역시 항상 그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가능성도 항상 이제 염두를 해두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차이일 것 같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현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발 하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금이 뭐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에요. 한 15%, 20% 정도를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많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간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금이 0%,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또 100%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의 확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현명한 대응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종목들을 지난주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저번 주에 그래도 좀 지지선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나마 이제 거의 대장주격인 KMW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다산네트웍스가 상당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다른 5G 종목들도 대부분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서진시스템은 다행히 이제 지지선을 좀 지킨 모습이고, 유비쿼스 홀딩스가 좀 하락폭이 이제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모습이고, RFHIC 같은 경우도 좀 지지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날 코스닥이 상당히 1% 넘게 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이제 많이 빠져서 그런지 0.45%로, 그러니까 거의 보합보다는 강보합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 목요일날 6% 넘게 하락을 한 뒤에도 저가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3%까지 하락폭을 줄인 것을 보면은 좀 이제 매도세가 거의 나올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수 자체는 좀 추가적으로 1, 2%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5G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좀 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지수가 빠진 것보다 이제 많은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많았죠.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역시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사실상 다산네트웍스도 7,000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의 여기서 굉장히 큰 지지를 보여줬던 바닥권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3%, 5% 글쎄 하락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업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2020년이 2019년보다는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일본의 5G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2019년은 한국의 5G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KMW라든가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이 많이 올랐고, 2019년 초에는 일본의 5G 모멘텀이 상반기 때는 가장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기업이 개인적으로는 다산네트웍스랑 이노아이에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본의 모멘텀이 얼마나 좀 빨리 작용이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도 저번 주도 좀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LGU 플러스도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렇지만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좀 쌍바닥을, 여기서 이제 만든 바닥, 여기서 바닥, 그리고 쌍바닥을 좀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위메이드가 그 뭐 중국 쪽 관련해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의 가장 큰 이슈가 판호 관련된 이슈잖아요. 위메이드도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은데 이때 매수를 하고 좀 계속 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찍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저번에 좀 말씀드렸던 GTG 밸리스가 아무래도 이건 시가총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하락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지고, 또 상승할 때는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는 좀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시작되는 거 다시 이제 화이팅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